한유리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이 아니면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을 듣고 차은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사과로 차은경의 용서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최사라가 사과를 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반전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사라와 한유리의 관계가 급변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한유리가 최사라의 변호를 맡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뇌피셜이 떠올랐어요. 차은경은 한유리한테 의뢰인을 가려받지 말라고 가르쳤잖아요. 한유리가 최사라의 변호를 맡는다는 반전의 예상 스토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뇌피셜은 실제 전개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차은경에게 사과를 마친 최사라는 김지상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은경의 사무실에서 나올 때부터 불안한 예감이 떠나질 않았지만 최사라는 이번에는 정말로 김지상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마음에는 아직도 차은경의 냉랭한 눈빛이 남아있었지만 김지상을 만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지상은 아무런 표정 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지상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자 최사라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최사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차은경에게 사과를 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 차은경 변호사님께 사과했어요. 이제 내게 남은 건 당신과 나 그리고 태어날 우리 아기뿐이에요. 제발 이제는 다 잊고 우리 화목한 가정을 꾸려봐요. 나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발 떠나지 말아요. 최사라의 말은 애절했습니다. 최사라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 간절함은 최사라의 목소리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상의 반응은 무참히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최사라가 말할 때마다 김지상의 얼굴에 비친 감정은 한결같이 무관심이었습니다. 김지상은 최사라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지상의 차가운 말이 최사라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이가 내겐 여전히 가장 중요해. 제이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게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귀찮게 굴어. 더 이상 너와 만날 이유도 연락할 이유도 없어. 난 제이의 아빠야. 너와 아기 때문에 제이를 놓칠 수는 없어. 김지상의 말은 최사라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사라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김지상이 이제 와서 최사라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현실이 너무나도 냉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지상의 무책임한 모습은 최사라의 모든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최사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우리 아기를 생각해주세요. 우리 아기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필요해요. 당신도 아기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제이만큼 우리 아기도 소중하지 않나요? 하지만 김지상은 최사라의 간절한 호소에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지상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너와 아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망가질 수는 없어. 그만 돌아가. 김지상의 차가운 말에 최사라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사라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지상은 최사라에게 단 하나의 위로도 주지 않았습니다. 최사라는 김지상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최사라는 당신이 차은경과 다르다고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김지상이라는 인간은 차은경에게나 최사라에게나 같은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사라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김지상의 집을 나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사라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은경에게 사과한 것조차도 무의미해졌습니다. 김지상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던 최사라의 꿈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최사라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최사라의 눈에 비친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지상이 자신을 배신한 사실은 최사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지상은 최사라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냐며 최사라를 비참한 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지상이 말했던 사랑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사라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사라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이름은 한유리였습니다. 한유리는 최사라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습니다. 비록 최사라의 적이었지만 한유리는 언제나 진실을 말했습니다. 비참함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한유리뿐이었습니다. 최사라는 핸드폰을 들어 한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유리 변호사님, 저 김지상한테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한유리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차분했습니다. 최사라 씨,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최사라 씨가 아니라 최사라 씨의 아기예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해요. 한유리의 말은 최사라에게 따뜻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최사라를 위해 하는 말이 아니었을지라도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최사라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현실은 최사라를 계속해서 옥죄어왔습니다. 최사라의 머릿속에는 김지상의 차가운 말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한유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사라 씨,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도 사라질 거예요. 그때까지 최사라 씨는 아기를 위해 더 강해져야 해요. 그게 지금 최사라 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지상에게도 차은경에게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사라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인 아기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유리는 최사라의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최사라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지만 최사라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세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작은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최사라가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아이까지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한유리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무리 최사라가 잘못한 일이 많다고 해도 그 아이까지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유리는 생각했습니다. 한유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힌 채 최사라와의 대화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최사라의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절망감이 한유리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차은경 변호사님의 이혼 소송을 맡아온 한유리로서는 최사라를 미워해야 마땅했지만 그 아이의 운명을 생각하니 미워하기만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전은호가 한유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은호는 한유리의 얼굴에 드리운 걱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변, 무슨 일 있어? 전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유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최사라에 대한 걱정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최사라 씨가 걱정돼. 최사라 씨가 저지른 일들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걸 알아. 하지만 최사라 씨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아. 더구나 그 아기까지. 아무 잘못도 없는 아기가 위험해질까봐 정말 두려워. 전은호는 한유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유리다운 생각이네. 누군가의 잘못을 똑바로 보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무고한 생명까지 생각하는 게 한유리의 진심이잖아. 한유리는 전은호의 따뜻한 말에 잠시 위로를 느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 차은경 변호사님을 배신할 수 없어. 차은경 변호사님은 최사라 씨 때문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최사라 씨를 도와주려는 게 맞는 걸까? 이건 배신이잖아. 전은호는 한유리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야. 한유리는 지금 최사라 씨가 아니라 그 아기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느끼는 이 불안함도 결국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가치 있는 거야. 한유리는 전은호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전은호의 말은 맞았습니다.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최사라의 아기였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최소한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유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해 차은경 변호사님도 결국 이 아기에 대해서는 한병과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믿어. 최사라 씨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 아이까지 함께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 전은호의 말은 한유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유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전은호의 조언은 한유리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한유리는 최사라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최사라의 아기를 보호하는 것은 한유리다운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유리는 최사라를 만나기 위해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최사라와 마주 앉은 한유리는 최사라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최사라는 한유리의 예상대로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는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최사라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힘없이 한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유리 변호사님,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죠? 최사라는 말은 입술을 힘겹게 떼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피로와 혼란 그리고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유리는 최사라의 질문에 잠시 말을 고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사라 씨, 지금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기에게는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앞에 한유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한유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한유리가 자신을 돕겠다는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사라는 믿기 힘들다는 듯 한유리를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한유리 변호사님, 저 같은 사람을 돕겠다고요?
제가 차은경 변호사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잖아요. 불륜을 저지른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저를 돕겠다고 하는 거죠? 한유리는 최사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최사라 씨가 저지른 일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최사라 씨가 아니에요. 태어날 아기가 김지상 선생님의 아이가 맞다면 그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사라 씨가 힘을 내셔야 해요.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할 줄 알았던 한유리가 오히려 자신을 돕겠다고 나서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유리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최사라는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사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한유리 변호사님, 제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어요. 차은경 변호사님도, 김지상도, 그리고 이제 태어날 아이까지. 그 아이는 나 같은 엄마를 만나지 않았어야 했어요. 한유리는 최사라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사라 씨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할지 지금부터 최사라 씨가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최사라 씨가 그 아기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에 무언가 결심한 듯 눈물을 닦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최사라는 김지상의 아이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유리는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사라 씨, 실례가 되겠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 아기가 정말로 김지상 선생님의 아이가 맞나요? 한유리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최사라는 한유리의 물음에 잠시 놀랐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확언했습니다. 네, 한유리 변호사님. 김지상 말고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아기는 분명 김지상의 아이예요. 한유리는 최사라의 대답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기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 테니까요.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한유리가 최사라를 위해 손을 내밀어 준 것처럼 최사라도 이제 그 손을 잡고 일어서야 할 때였습니다. 최사라는 한유리의 조언에 따라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해남으로 내려갔습니다. 해남의 고요한 자연 속에서 최사라는 조금씩 몸과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과거의 혼란스러운 일들을 떠올리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만 매일 태동하는 아기의 움직임은 최사라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최사라는 아기의 존재를 느낄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고 최사라는 고통 속에서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힘겨운 과정을 지나고 최사라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는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최사라는 드디어 엄마가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최사라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는 듯했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이 작은 생명의 탄생으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최사라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내가 내 전부야. 최사라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한유리가 최사라의 소식을 듣고 해남으로 찾아왔습니다. 한유리는 최사라가 아이를 무사히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한유리는 아이를 안고 있는 최사라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사라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기도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최사라는 한유리를 보자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유리 변호사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한유리는 고개를 저으며 최사라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최사라 씨. 최사라 씨가 스스로 힘을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최사라는 한유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유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사라 씨, 차은경 변호사님과 김지상의 이혼 소송은 차은경 변호사님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최사라 씨와 아기 차례입니다.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지상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뭔가요? 한유리는 한숨을 쉬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최사라 씨, 김지상 선생님이 아기의 생부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신고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김지상 선생님과 아기가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이 절차를 통해 아기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지상이 아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은 마음 아팠지만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소를 제기해주세요. 제 아이가 법적인 권리를 갖도록 해야죠. 한유리는 최사라의 결심을 지지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최사라 씨. 이제부터는 그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해요. 차은경 변호사님도 최사라 씨를 돕기로 하셨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아이한테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한유리 변호사님. 이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한유리는 최사라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사라 씨, 이제 시작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 잊지 마세요. 김지상은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를 받자마자 이성이 날아가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은 김지상의 심장을 쥐어짜듯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차은경과의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한 것도 모자라 이제 최사라가 또다시 자신을 법정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지상은 이제 제이에 대한 양육권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제이를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김지상에게 최사라의 아이 문제까지 떠안겨진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사라의 행적을 알 수 없었던 김지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유리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김지상은 한유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몰아붙일 셈이야? 한유리는 이미 김지상의 방문을 예상한 듯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유리는 김지상을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지상 선생님, 이건 최사라 씨와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아이가 김지상 선생님의 친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입니다. 김지상은 한유리의 냉정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친자 확인? 내 아이인지도 모르는 애를 나보고 책임지라고? 대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한유리는 김지상의 분노에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최사라 씨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김지상 선생님의 아이가 확실하다고요. 친자 확인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만약 아이가 김지상 선생님의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지상은 한유리의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유리 변호사님, 당신이 차은경 변호사의 의뢰를 맡아 나와 싸웠던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최사라를 변호한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한유리는 김지상의 말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은경 변호사님과의 소송은 이미 마무리됐고 저는 지금 최사라 씨와 아이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김지상 선생님과 최사라 씨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상은 한유리의 냉철한 태도에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처구니 없게 느껴졌지만 법적으로 한유리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김지상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이 당신 편이라는 거군. 하지만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한유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김지상 선생님.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이가 김지상 선생님의 친자로 확인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와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김지상은 한유리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만스러웠지만 자신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검사가 진행된 결과 아이가 김지상과 친자 관계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최사라는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오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유리는 이 결과를 최사라에게 전하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사라 씨, 이제 아이가 김지상 선생님의 친자임이 법적으로도 확립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지상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과연 이 모든 과정이 잘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유리는 최사라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사라 씨, 김지상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가 깊은 거 알아요. 그동안 힘들었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아이예요. 그 아이가 안전하게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유리 변호사님, 그동안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어요. 한유리는 최사라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최사라 씨,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최사라 씨에게 달려 있어요. 이 아이는 최사라 씨의 사랑이 필요해요. 김지상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가 크겠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고 아이를 위해 강해지세요. 최사라는 한유리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유리가 전하는 따뜻한 말 속에서 최사라는 새로운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김지상과의 과거는 최사라에게 큰 상처로 남았지만 이제 아이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한유리 변호사님. 이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게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한유리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유리는 최사라의 결심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해내실 거예요, 최사라 씨.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최사라 씨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최사라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최사라의 손을 꼭 쥐고 있을 때마다 최사라는 뭉클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과거를 모른 채 그저 최사라의 사랑만을 필요로 하는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최사라는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은 죄책감을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최사라의 머릿속에는 차은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은경에게 저지른 배신과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최사라는 이제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차은경이 보여준 강인한 모습 뒤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어 있었을까. 최사라는 차은경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사라는 차은경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은경의 사무실 문을 다시 두드린 최사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은경이 나타났을 때 최사라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차은경은 최사라를 보자마자 눈썹을 살짝 찌푸렸지만 말없이 자리에 앉아 최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차은경 변호사님, 다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차은경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최사라를 응시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아직도 남았나요, 최사라 씨? 최사라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차은경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며 차은경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차은경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최사라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떠올라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은경은 최사라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최사라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해달라고는 감히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차은경 변호사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그저 이 사과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은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사라 씨,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심은 알겠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세요. 최사라는 차은경의 말에 깊이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차은경 변호사님. 앞으로 그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제가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최사라는 차은경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최사라의 가슴에는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이 남아있었지만 차은경의 말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최사라는 진심으로 차은경에게 사과를 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이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최사라는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